나머지는 똑같아요. 실질, 자립.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드는 수능국어 무료인간 박민성입니다. 노베이스를 위한 언어 개념 강의 12강 형태소의 기본적인 내용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태소는 기본적인 내용부터 그냥 끝까지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형태소의 정의부터 의미를 갖는 최소의 단위. 이 말을 이해할 거예요. 앞으로 누가 문법에서 어떤 정의를 딱 요구했을 때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형태소와 의문. 정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두 가지 헷갈리면 안 돼요. 형태소는 의미를 갖는 최소의 단위.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알아둘 수 있게끔 먼저 준비하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글씨가 개판이네요. 형태소, 의미를 갖는 최소의 단위. 그 최소의 단위는 어떻게 하는가? 구독, 좋아요. 산토끼, 몇 개의 형태소일까요? 산토끼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존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눴을 때 각각에 묻는 거예요. 너 의미 있어? 너 의미 있어? 이렇게. 의미가 있고 있네요. 두 개의 형태소. 하늘을 나누면 의미가 아예 사라지네요. 하늘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도 맞지만 하와 늘이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간다. 몇 개의 형태소일까요? 간, 다 이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라는 건 되게 넓은 범위의 개념이에요. 뭐와 뭐를 포함하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의미와 문법적인 기능이나 역할까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 우리 입장에서 좀 짜증나요. 의미라고 해놓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보다 더 큰 개념인 거죠. 간다. 얘는 세 개의 형태소다. 여기부터 이해 안 되는 친구들 있죠? 왜 세 개일까? 간다, 쓴다, 하나 더. 간다, 갔다. 간다, 간대. 어때요? 문법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의미가 바뀌는 게 보이죠? 니은 다는 그대로 놨어요. 근데 가 말고 쓰로 바꾸니까 갑자기 쓴다로 바뀌죠. 간다의 니은을 쌍시옷으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뭐로 바뀌죠? 갑자기 얘는 현재였다가 얘는 과거로 바뀌어요. 간다. 그냥 평서형으로 내용 전달하는 거에서 갑자기 간대라고 말을 전하는 내용으로 또 기능이 바뀌어버리죠. 순간의 어떤 역할이. 간다는 세 개인 거예요. 가 플러스 니은 플러스 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나요? 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라는 건 요쪽인 것 같지 않아요? 니은 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건 약간 요쪽인 것 같지 않나요? 얘는 이따가 형태소의 종류를 나눠볼 거기 때문에 미리 느껴보면 좋죠. 먹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몇 개의 형태소일까요? 먹었다. 세 개인 걸 알면 좋죠. 왜? 아까의 가랑 같은 포지션이고요. 엇은 니은과 같은 포지션이 되는 거고 다는 똑같이 앞선 강의에서 말했듯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예시를 보여주는 그런 다. 다도 하나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하는 형태소가 되겠죠. 되나요? 형태소의 종류. 아이고 어렵습니다. 여기서 문법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꽤 있죠. 볼게요. 형태소의 종류는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자립성 유무에 따라 이렇게 나누고요. 실질적 의미 유무에 따라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약간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봐봐요. 얘랑 똑같죠? 뭐 빼고? 용언의 어간 빼고. 또 봐봐요. 얘랑 똑같죠? 뭐 빼고? 용언의 어간 빼고. 얘와 얘의 관련성에 주목하세요. 그리고 얘와 얘의 관련성에 주목하세요. 물론 각각의 기준들을 알고는 올 거지만. 그리고 또 뭐에 또 주목해야 될까요? 용언의 어간이 도대체 뭐길래 용언의 어간에만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까? 라는 것도 한번 주목해 보신다면 이따가 요 어려운 내용이 쉽게 싹 정리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자립성. 그냥 자립성을 애매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자립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망할 수도 있거든요. 나무 한 그루 이랬어요. 이 그루라는 건 여러분 의존명사입니다.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하죠. 의존명사니까 되게 의존적이겠네요. 네. 근데 자립 형태소입니다. 자립성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이 말을 기억하세요. 의존 명사는 자립 형태소다. 왜? 의존적인데 왜 자립 형태소야? 띄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이랬잖아요. 띄었을 수 있다는 건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으니 예외도 있겠죠. 조사가 아닌 단어를 의미합니다. 조사가 아닌 단어는 싹 다 자립 형태소예요. 근데 의존 형태소는 조사이거나 아니면 단어가 아니거나. 단어가 아닌 게 뭔데요? 단어가 아니라는 건 단어보다 작다는 건데 단어보다 작다는 거라서 어간, 어미, 접사라는 게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접사가 뭐지? 접사가 뭐지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강에서 좀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단어의 형성이라는 걸 좀 알아야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내 말 잘 들어 이랬어요. 하나만 보자고요. 자립 형태소일까요? 의존 형태소일까요?
자립 형태소. 왜? 띄어서 쓰니까. 들어.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거거든요. 사실은 듣과 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거예요. 뭐 듣이 왜 들이대는데 이런 건 나중에 또 불규칙 활용이란 파트에서 배우게 되죠. 어쨌든 간에 요 듣과 겨우겨우 붙여서 하나로 쓰는 거 보여요? 의존 형태소, 의존 형태소. 기준이 되게 단순한 거죠. 그가 밥을 먹는다, 을 이런 거 어때요? 조사이고 밥 띄고 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얘는 의존 형태소가 되는 거예요. 먹는다 어때요? 각각을 하나씩 나눠서 이야기해 볼 수 있죠. 먹는다 각각이 다 의존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괜찮다는 거죠. 되나요? 실질적인 의미 애매해요. 의미를 지니면 실질적인 의미 아까 봤던 그대로예요. 문법적인 기능이나 역할을 하면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말해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건 실질 형태소라는 이름을 갖는다는 걸 의미하고요.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건 형식 형태소라는 이름을 갖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찾는 법이 그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애매하지만 결과적인 어떤 분석으로 나름의 방법을 이렇게 4가지를 도출했어요. 근데 이 4가지를 다 알고 찾는 거 굉장히 힘들걸요. 구체적인 형태의 대상이 떠오르는 경우 옷, 실질 형태소 별로 고민하지 않죠. 근데 위 이랬어요. 구체적인 대상이나 형태가 없는 것 같은데 반대되는 말이 존재하면 실질 형태소예요. 왜? 우리말에서 반대되는 말은 의미상 반대를 이루는 말을 의미하거든요. 즉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위 같은 게 해당하겠네요. 용언의 어가는 왜 해놨을까요? 밥 먹고 싶다에 10 이랬어요. 구체적인 형태나 대상이 떠오르지도 않고 반대말도 없는데 용언의 어간이면 실질 형태소라고 무조건 말하세요. 조사가 아닌 품사를 지니는 경우 잘 애매하잖아요. 구체적인 형태나 대상이 있지도 않고 반대말? 잘의 반대말? 잘한다의 반대말은 못한다가 있는 것 같은데 잘? 글쎄요. 용언의 어간도 아니고 근데 얘는 부사라는 품사를 지니게 되는 걸 정확히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형식 형태소 찾는 법 접사까지 나중에 완벽하게 알게 된다면 조사, 어미, 접사다. 그럼 무조건 형식 형태소다 라고 말하면 끝나긴 해요. 돌아가 볼게요. 자립성 유무라는 건 띄어쓰기가 되냐? 띄어쓸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 띄어쓸 수 없으면 의존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없다 굉장히 애매하지만 실질 형태소에는 4가지 기준이 있었다. 그 기준을 적용해서 찾든가 아니면 문법적인 어떤 이름들을 다 알게 되어서 조사, 어미, 접사에 해당하면 그냥 형식 형태소라고 하든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해야 되는 일들을 인지하고 그에 따라 잘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용언의 어간 이건 아까 특이하다고 했는데 볼게요. 용언의 어간은 여러분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의미, 즉 실질적인 의미는 안 바뀐 거 보이죠? 다만 다, 고, 은이, 어서 이런 말들과 한 번도 띄어쓴 적은 없어요. 먹이란 녀석만 보자고요. 그럼 얘는 실질적인 의미는 있나요? 네. 근데 띄어쓸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거예요. 이게 왜? 기억하세요.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다. 다시 말합니다.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유일한 것이다. 기억하세요.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유일한 것이다. 의미를 갖지만 띄어쓸 수도 없으니까. 단 접사의 어간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렵게 나오긴 하는데 아예 한 번에 끝내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 다루긴 다룹니다. 공부하다. 여러분 이 하다라는 말을 사전에 쳐보면 접사라는 내용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 하다라는 건 공부라는 말에 붙어서 공부하다라는 전체 말을 이루죠. 접사가 너무 어려워. 다음 강에 확실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얘는 하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긴 하지만 바로 전 강에서 뜬 내용 기억해보세요. 하다예요. 즉 하찍인 거죠. 얘도 어간이잖아. 전 계속 용언의 어간이라고 했지 어간이라고는 안 했어요. 접사 중에서도 이렇게 어간의 형태로 붙어서 뒤에 어미를 거느릴 수 있는 뒤에 어미 자리를 이렇게 비워놓은 형태인 그런 녀석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사이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새롭다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새가 바로 그 뉴 맞아요. 근데 여기에 롭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사전에는 다라고 되어 있고 우린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다 같은 어미들을 결합하라고 있는 그런 접사의 어간 형태구나. 이렇게 인지해야 하는 녀석이 있는데 롭과 하 모두 다 용언의 어간이 아니라 접사의 어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식 의존 형태소라고 말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다는 거죠. 형태소의 종류 실전 버전입니다. 1번 실질 자립 형태소. 아까 이 둘 사이의 관련성에 집중하자고 했어요. 2번 형식 의존 형태소. 그리고 3번 용언의 어간만이 가지는 특수성에 주목하자고 했죠. 실질 의존 형태소. 저는 이렇게 느낌으로 퉁치라고 말하고 싶어요. 실질 자립 형태소 약간 메인 느낌.
실질 형태소면 무조건 자립 형태소인 거예요. 뭐만 빼면, 용언의 어간을 빼면. 다시 형식 형태소면 무조건 의존 형태소인 거예요. 약간 서브 느낌. 그리고 용언의 어간에만 엄청 집중해서 얘는 실질 의존이야 라고 따로 답하세요. 그럼 괜찮아져요. 아까 자립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 뭐만 빼고 용언의 어간만 빼고 똑같다고 했죠. 의존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뭐만 빼면 용언의 어간 빼면 똑같다고 했어요. 왜? 용언의 어간은 실질이면서 의존인 유일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자립이면 실질이다. 실질이면 자립이다. 의존이면 형식이다. 형식이면 의존이다. 아까 되니까 용언의 어간만이 굉장히 중요했다. 뭐 이런 내용이 되죠. 앞으로는 이런 용어를 사용할 거예요. 이 형태소 종류 뭐야? 실질 자립이요. 포인트는 실질 다음에 자립을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뭐야? 형식 의존이요. 마찬가지 망설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거 뭐야? 이건 특이한 건데 용언의 어간이니까 실질 의존이에요. 이러면 끝나는 거.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형태소의 종류는 실질 자립, 형식 의존, 그리고 실질 의존밖에 없어요. 저 같으면 얘부터 표시해놓고 시작한다 라는 내용이죠. 분석해볼까요? 여러분 나누는 게 어렵지 분석은 쉬워요. 보여줄까요? 뭐부터 해놓고 들어가면 좋게요? 이거부터 해놓고 들어가면 진짜 쉬워요. 얘는 실질 의존, 실질 의존 되나요? 해볼게요 이제. 우리 실질 자립. 왜? 실질이거나 자립이거나 하나의 기준만 알고 그냥 바로 말하세요. 우리라는 건 대명사니까 실질 자립. 끝난 건데요. 아니면 메인 느낌이니까 그냥 퉁쳐버려요. 실질 자립. 의 형식 의존. 가을 실질 자립. 같이 하고 있어요. 하늘 실질 자립. 은 형식 의존. 왜요? 조사니까. 참. 참도 약간 그런 느낌? 아니죠. 얘는 부사니까 실질 자립이 될 거고요. 고 형식 의존. 다 형식 의존. 이러면 놀랍게도 하나의 문장에 있는 모든 형태소의 종류를 다 판단했습니다. 이러고 나서 실질 형태소 몇 개야? 세면 되죠. 이렇게 분석을 다 끝내세요. 밑에는 이렇게 해도 어려운 건 남긴 해. 하지만 이 다음 강을 열심히 하면 끝낼 수 있어 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도둑이 저녁에 햇 곡식을 훔치어 먹었다. 어때요? 표시부터 할까요? 훔치 먹.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일단 해볼게요. 도둑 실질 자립. 이 형식 의존.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어제의 줄임말인데 실질 자립. 저녁 실질 자립. 형식 의존. 왜? 조사니까. 햇 이게 다음 강과 연관이 되겠죠? 햇은 접사입니다. 형식 의존. 곡식 실질 자립. 형식 의존. 아까 빨간색 동그라미 치고 안 써놨어요? 훔쳐가 왜 훔치언가요?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그럼 훔치는 못 나누나요? 훔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훔치도 못 나눠요. 훔치 하나로 본다면 실질 의존. 형식 의존. 먹 실질 의존. 왜? 용언의 어간이라 특이한 거니까. 그 다음 얻다 형식 의존. 형식 의존. 글씨는 날아다니지만 뭔 말인지 알겠죠? 요 정도 세상 모든 문장의 형태수를 분석할 수 있어요. 나누기만 잘한다면. 문제 풀고 끝냅시다. 실제로 문제가 이게 기출문제거든요. 이게 나와요. 보기 1 치워. 공부했잖아요 방금. 밑에 그의 얼굴이 이내 밝은 빛을 띠었다. 여러분 문제는 풀어보세요. 멈추고. 다만 꿀팁을 드릴게요.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뭐가 중요한가요? 문법 형태소 말고 형식 형태소라고 할게요.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중요한 거 공감대 있어요? 왜? 여기다 쓸 건데. 이렇게 아예 단독으로 형태소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용언의 어간 위주로 운영하세요. 그럼 문제가 바로 풀리거나 아니면 선택지 2개 남아요. 진짜로. 밝은 빛을 띄었다. 니은에는 박과 띠만 있어야 돼요. 되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실질, 자립, 형식, 의존 해가지고 하면 되고 얘네만 실질, 의존인 내용만 확인할 수 있다면 끝나죠. 요 정도? 여기까지 해볼게요. 형태소의 종류에 대해서 좀 편안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결국 형태소 종류는 뭐밖에 없다. 실질 자립, 형식 의존, 그리고 용언의 어간이 갖는 굉장히 특이한 자격, 실질 의존까지 있었다. 이 정도 확인할 수 있나요? 끝내볼게요. 안녕.